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학교 급식으로 나온 밥에서 죽은 개구리가 발견됐습니다. 학생들이 깜짝 놀랐고 일부 학생들은 점심을 거르기도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20일 이 학교 점심 급식으로 나온 잡곡밥에서 죽은 개구리가 발견됐습니다. 어른 엄지 손톱만한 작은 크기였지만 깜짝 놀란 여학생들은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렸습니다. 오늘 표고버섯 나오냐고 하다가 아이가 젓가락으로 밥을 여기저기 뒤적거리다가 개구리가 그대로 앉아있는 모습을 같이 쪄져가지고 갈색으로 변한 개구리를 보고 아이들이 그냥 기겁을 하고. 밥에서 죽은 개구리가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학생들은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죽은 청개구리가 식재료에 섞여 있다가 학교 급식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곧바로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학교 관리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안 되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물건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놀래게 해서 미안하다 라는 사과를 하고. 최근 이 학교에서는 급식에 이물질이 섞여 나와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급식에서 철수세미가 나올 때도 있고 점심밥 먹을 때도 어제 먹었던 당면이 오늘 나오는 김치 반찬에 묻어있대요, 반찬에. 그래서 되게 아이들이 싫어. 해당 학교는 급식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의 대형마트가 가습기 살균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옥시레킷 벤키저사의 제품 판매를 모두 중단했습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옥시 불매 전북행동은 그동안 시민단체의 항의 방문에도 옥시 제품의 매장 철수를 미뤄온 대형마트가 뒤늦게라도 제품 판매를 중단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서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70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이 숨졌습니다. 무주에서 열리는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무주 태권도원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로 부각시키고 전라북도와 무주를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6월 22일부터 9일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진행될 무주 태권도원. 주경기장이 될 T1 경기장이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 태권도원에는 감독과 심판진이 머물고 무주 리조트는 선수촌, 반디랜드는 자원봉사자들의 숙소로 배정되었습니다. 조직위원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숙박을 비롯해 교통, 식사 등 분야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대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세계 8천만 태권인들의 성지로 부각되는데 좀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또 전라북도나 무주가 태권도 도시라는 도시 브랜드를 새로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번 140~150개국이 참가해서 단일 종목 대회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조직위와 세계 태권도 연맹은 무주 대회가 종주국, 그것도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만큼 206개 전체 회원국이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조직위원회와 같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 실적을 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대회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제 경기 대회에 포함돼 운영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도 성공 개최의 청신호입니다. 현재 전국의 대규모 체육 행사를 무대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 조직위는 8월에는 리우 올림픽이 열리는 브라질로 날아가 관심과 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계 태권도인들의 꿈과 화합의 한마당 잔치가 될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이제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JTV 뉴스 이승환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인원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출산휴가 사용 인원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전북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2014년 1,403명에서 2015년 1,776명으로 26.5% 늘었지만 출산휴가는 2013년 1,898명에서 2014년 1,903명으로 0.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육아휴직의 경우 대상 연령을 만 8세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을 늘려 사용 인원이 늘었지만 출산휴가는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면서 사용 인원이 정체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주시가 저소득층 여학생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1차적으로 민간단체 후원을 받아 저소득층 여학생 230여 명이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위생용품을 택배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앞으로 자체 예산을 확보해 위생용품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이어 기금운용본부가 내년 초에 전북으로 이전하는데요. 전라북도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전북 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바로 옆에는 내년 2월 이전을 앞둔 기금운용본부가 제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청사 앞 부지에 오는 2021년까지 1,000억 원을 들여 사무실과 컨벤션 기능 등을 갖춘 복지 플렉스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또한 1,000억 원을 들여 기금운용본부 옆에 금융센터를 만들고 금융기업들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한 공간에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거대한 금융타운이 조성되는 셈입니다. 전북을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금융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전라북도 금융산업발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금융산업발전위는 전북의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금융기관 유치 전략을 세우고 금융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융타운 조성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고 금융산업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자 해서 이런 출범식과 함께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접근성 확보와 기반시설 조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기금운용본부에 월간으로 따지면 약 한 3,000분 정도가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새로운 산업이 착근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이렇게 기금운용본부의 이전 같은 그런 특별한 계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 앞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의 효율성이 확실히 보장돼야만 할 것 같습니다. 금융산업 발전이 출범을 계기로 금융산업이 전북 성장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자연재해를 예방한다며 하천 공사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공사가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고 주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호 기자입니다. 금강 상류 하천입니다. 청정계곡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지금은 하얀 물거품이 일고 물속이 보이지 않을 만큼 탁합니다. 돌에는 진흙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계곡 주변의 민박업소는 여름 장사를 망쳤다고 하소연합니다. 이쪽에 여행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장수군의 맑은 물이나 그런 걸 보고 찾아주시는데 직접 이제 내과 강에서 물을 보시고는 물이 너무 더럽다고 예약을 취소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물길을 따라 올라가 보니 하천 정비 공사가 한창입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하천 둔치를 긁어내고 석축을 쌓고 있습니다. 굴삭기가 하천 바닥을 긁어낼 때마다 흙탕물이 한가득 올라옵니다. 공사업체는 오탁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흙탕물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침살지같이 한번 물을 고이게 했다가 퍼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같이 이제 대량으로 물 흘러나가고 저희가 양수기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오탁밖에 없네요. 하지만 오탁 방지막은 망가진 채 방치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은 재해 예방을 위해 금강과 장계천, 박곡소 등 3곳에서 하천 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12km 구간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233억 원에 이릅니다. 하폭이 좀 늘어나야 할 부분들은 좀 이렇게 준수를 하고 또 집중으로 오실 때 통수가 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지만 주민들은 이곳이 홍수 위험 지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60년 살아서도
공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정부 돈이라고 그냥 막 갖다 정치하는 놈들이 자기 생각이라고 그냥 공사를 한다는 게 아무 필요 없는 공사를. 불필요한 하천 정비 사업이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고 주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건설 폐기물로 인한 오염 방지 대책이 대폭 강화됩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 조례를 수정해서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가 방진벽과 살수시설, 방지덮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침출수가 나올 수 있는 오염된 진흙을 쌓아두는 곳에는 바닥 포장과 지붕덮개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도의회는 또 전라북도와 시군이 합동 점검을 하고 건설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는 현금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주 모 시내버스 업체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버스회사 경영진이 현금 수익금을 별도 계좌로 입금해 수익금을 축소하고 경영 적자를 이유로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전주시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횡령 혐의로 해당 버스업체 임원 3명을 검찰에 송치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학내공사에 일하러 온 건설 노동자를 도둑으로 몰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 2014년 5월 학교 건물에 있는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나오던 건설 노동자 김모 씨를 도둑으로 몰아 김 씨의 얼굴을 30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주 이른바 떴다방이 노인들에게 효능을 부풀려 홍삼 음료를 판매한 사건과 관련해 농협의 한 임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경찰서는 노인 관광객 4천여 명에게 홍삼 음료를 판매한 떴다방 업주에게 농협 명의의 법인 통장을 양도한 혐의로 전북의 한 농협 임원 38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농협 명의의 법인 통장을 개설한 뒤 67살 이모 씨 등 떴다방 일당에게 넘겨 이들이 농협 제품인 것처럼 노인들을 속여 홍삼 음료를 팔 수 있도록 도운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그쳤지만 밤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금요일인 모레 오전부터 다시 장맛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